예, 라이브 설전 첫 번째 주제는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혐의 설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관측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추가했던 강제집행 면탈, 그다음 범인 도피 혐의가 좀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1차 영장 발부했을 때 혐의 내용이랑 이어진 수사에서 뭔가 혐의점을 더 구체화된 게 소명이 된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예. 읽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을 했을 때는 건강 문제 참조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요번에 빠졌어요. 네. 이렇게 본다면 건강 문제가 고려가 안 됐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혐의가 추가되면 이제 근거도 같이 제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뭐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제 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구속 기간 연장도 좀 허가했습니다. 검찰이 이 조 전 장관과 이 모친 등 일가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10일 구속 기간을 연장한 거는 실무적으로 일단 건강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또 소환 조사를 거부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초점이 조국 전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을 사실은 이런 경우에 여러 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한 번에 불러서 거의 끝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 흐름의 추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그걸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연장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또 특히 동생도 지금 이제 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국 장관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채용 비리는 뭐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장 소송, 그리고 공사비를 당시에 말하자면 이 채무 연탈을 네. 위한 결정을 할 때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부를 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 더 다질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2차 볼 것 구속 같아요. 기간이 11일까지 11월 이 11일. 기간 안에 네.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동생, 오촌 조카까지 이제 관련 일가 3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어떤 휴대전화라든지 계좌 압수수색 부분을 뭐 주목하고 있는 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거는 보수단체에서 뭐 고발까지 했는데, 예.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휴대폰은 사실 민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실 국가 기밀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이제 영장 기각을 한 거는,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까지도 허가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제일 핵심 사안, 사모펀드 투자를 하면서 2억 4천만 원 싸게 주식을 매입한 것이 과연 자금을 일단 보낸 거로 돼 있으니까 과연 이거 뇌물이냐 하는 걸 판단하려면 이 자금 흐름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또
국가 기밀과도 관계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조금 좀 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라이브 썰전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뜨겁게 해봤는데 법무부의 새 훈령 중에 그 오보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금지 논란이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슈로 크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 때문에 법무부가 훈령을 내려서 오보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 정지를 시키겠다. 이 법무부 훈령 철회를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 이 법무부 훈령 철회를 지시할 생각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이전 수석? 이렇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 비서실장이 저 정도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부적으로 이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 철회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다만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제가 어제도 제가 실수했던 전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빨리 고치는 게 좋다. 네. 왜냐 지금 같은 상황이 만약에 과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제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이 오보 대응부터 개별 언론 접촉 금지 그러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바로 조국 전 수석의 해광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가 결국 마지막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하자면 기자들이 취재 정신을 갖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어목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네. 취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민주화의 어떤 첫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깊이 좀 성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특종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역사를 뒤바꿔 놨던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보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노영민 실장 얘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훈령 발표가 나자 대한변협은 우리하고는 사전 상의가 없었다라고 입장 내놨고 네.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나 언론도조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의견 교환 없었고 반대한다라는 입장 네. 내놨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어떤 합당성 문제가 또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미세 조정의 여지를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거면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폭로로 조 전 장관 내사 의혹,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예정대로였으면은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었는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100일 길었겠죠? 금방 흘렀을까요? 그건 참 겪는 사람의 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저는 정말 길었습니다. 예. 정말 길었는데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요. 예. 근데 아무튼 윤석열 총장 체제의 평가는 지금은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두 나온 다음에 결국은 내려야 되는 문제 아니냐. 사실은 100일의 기록에서 그것 빼고는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봐야 100일이 어땠는지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장관 내사 의혹에 관련해서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어제 자신이 아는 내용과 유시민 이사장이 아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전 수석은 그 말이 뭘고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저는 이렇게. 줄곧 예. 내사 의혹이라는 게 어불성설이다. 왜냐 수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이것이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 사전 취재를 해서 이게 취재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애써서 검찰에서 내사한 일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그것이 사찰 의혹으로 번질까 봐 그러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교정 내사를 해서 사찰로 그렇죠. 갔다 이 그러나 말이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렇죠. 저는 의견은 밝히지 않고
예. 약간 이걸 이제 인용 보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조국은 안 된다라는 요지의 의사를 전달한 게 있느냐? 있다. 네. 여러 경로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내사설에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뭐냐면 언론은 이걸 인용 보도하면서 그거는 확대 해석이다라고 홍익표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로 제목을 뽑고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인데 홍익표 대변인이 저와 인터뷰에서 3번을 강조했던 것은 그건 확인할 수 없다였어요. 확대 해석력.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사설 부분에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3번을 밝혔고 네. 잠깐 걸치면서 확대 해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인용 보도하는 언론은 확대 해석에 확대 해석을 막 그 제목을 올리고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냥 쏙 빼버리더라고요. 요즘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입니다. 대구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좀 주목을 받는데요. 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검찰이 기록 목록을 제출하면 논란을 끝날 것이다. 저희 라이브 설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과 논리거든요. 예. 또 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건데 저는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뭐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기보다 무엇이 정상인가 하는 예를 하나 그냥 다른 얘기로 꼭 들고 싶어요. 뭐냐? 네. 바로 엊그제 일본의 그 신임 가와이 법무장관이 그 사임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부인이 참여연 의원에 입후보에서 당선이 됐는데 자기 선거 운동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그 수당을 준 거예요. 네. 그것이 폭로가 됐어요. 뭐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매우 의미심장했다. 뭐냐? 말하자면 0.01%라도 법무 행정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에 그거는 재판 결과 밝혀지겠지만 사임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데 그 바로 그 아베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국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잘못이다. 사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저 일본의 상황과 저희 상황을 그 비교해 보면은 참 거리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그 보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겠는데요. 다만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맥락을 볼 필요는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베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받아들였기는 전사, 앞전자를 써서 전사가 2번이 있었어요. 2014년에 이때도 법무상이에요. 여성 법무상이 선거 비위 의혹이 불거졌어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요. 바로 사임을 안 하고 한 달 반을 버텨요. 네. 이때 또 환경상도 같이 걸렸는데 한 달 반을 버텨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즉각 사임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 임명한 법무상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뭐냐면 한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가 돼요. 아 이게 아사일 거야 아마 보도가. 근데 더 버텨요.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 아베 내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베가 대인 부분이 있다. 이 맥락까지 함께 봐야 아니, 이 아주, 상황을 좀 아주 참 정확히 좋은 진단할 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됐건 나라가 됐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 되풀이해서 장기화되는 조국 정국이 없기를 바란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뭐든지 이제 한 나라에서 한 조직에서도요 개벌 사건 사고에는 맥락이 있는 것이고 또 하물며 한일 간에는 또 문화적인 뭐 맥락도 되고 연역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건을 바라보면 시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한 예로 아사히 이제 매체 보도가 인용이 돼서 아사히 매체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런 광장에서의 민심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서초동이 됐건 광화문이 됐든 간에 대단히 이렇게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까먹은 게 것이고요. 있는데 이렇게 법무상 얘기 2번 했는데요. 세트였어요. 한 번은 법무상과 환경상, 또 한 번은 법무상과 경제산업상. 그러니까 내각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거죠. 아베 그러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아사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끝날 시간. 아사히도 만평으로 담아내기 장관 조롱하는 만평을 예, 예. 실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양파. 네, 양파입니다. 양파. 네. 예.